이번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건데 결론부터 딱 얘기해 줄게. 제일 중요한 결론. 가장 쉽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거리가 몇 킬로지? 얘네 사이의 거리가 대략 400km인 거 알아? 상식이다. 400km라는 상식이다. 이거를 만약에 시속 100km/h로 이걸 달려서 간다고 쳐봐. 그럼 몇 시간 걸릴 걸로 예상돼? 4시간 걸릴 거다라고 예상되지 않아? 그치? 자, 이때 얘가 이 속도, 움직이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잖아? 빛의 속도에 뭐라고 부르는 거야?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면 빨리 도착한다. 계산했던 것보다 빨리 도착한다. 이게 결론이야. 저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100이 아니고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면 계산했던 값, 저 4시간이라고 하는 값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하게 된다. 근데 이거 너무 짧은 거리를 가잖아. 400km, 서울, 부산 이렇게 가잖아. 이거를 진짜 행성과 행성 사이 또는 은하와 은하 사이라고 해볼게. 어떤 별에서 어떤 별까지 가는데 뭐 10만 광년이야. 10만 광년. 그럼 10만 광년이라고 하는 거는 뜻이 빛의 속도 10만 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지. 그럼 속도는 예를 들어서 뭐 빛의 속도라고 해봐. 빛의 속도인 c로 달리게 되면 얘는 10만 년 걸린다라고 계산이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10만 광년이나 거리가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간 거잖아. 요 정도의 속도, 빛의 속도로 가면 10만 년 걸릴 거라고 나는 계산할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내가 빛의 속도 c에 도달하게 되면 10만 년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하게 돼. 야, 근데 이게 10만 년이다. 출발하고서 빛의 속도에 많이 도달했다고 쳐봐.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와 있을 수가 있다고. 그 얘기가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야. 이게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이것보다 훨씬 빨리 도착한다. 순식간에 도착한다. 그러면 우주여행이 가능하겠네. 갔어. 오, 신기하다. 이쪽 별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와. 그럼 지구가 없어. 이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서로 다르게 가서 그래.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적용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나는 뭐 1초 만에 갔다 왔지만 지구는 수천 년이 흘러있다고. 난 1초 만에 갔다가 1초 만에 돌아왔는데 지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얘기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봐봐. 달이야. 지구야. 이게 어떤 행성이야? 이때 우주선을 타고 가요. 우주선을 사람이 타고 와. 다음에 달에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이때 난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런 예를 들었잖아.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 극단적 말고 여기에 거리가 있겠지. 실제로 얘가 빛의 속도 c에 근접하게 되면 얘가 매우 빠르게 가면 계산가보다 빨리 도착한다고 그랬잖아.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 빨간색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가보니까 원래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가 많이 그냥 얘야 얘. 이게 지금 400이라고 가정할게. 서울 부산처럼 400km.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시속 100으로 가고 있었다고 가정할게.
이게 빛의 속도에 근접했다라고 해. 그럼 4시간이면 도달할 건데 실제로는 그 밤만 걸렸다는 거야. 2시간 만에 도착한 거야. 빨리 도착, 2시간 만에 도착한 거야. 야, 너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빨간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봤더니 이게 400이 아니었고 내가 우주선 안에서 이 거리를 봤더니 이게 200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금방 도착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조금 더 극적인 예를 들어. 얘가 실제로 봤더니 100km밖에 안 됐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원래 4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했잖아. 근데 일찍 도착했다고. 왜 일찍 도착했냐? 얘의 시간이 천천히 가더래. 얘는 거리가 줄었다. 거리 수축이라고 그래. 거리가 줄어서 100km가 됐기 때문에 나는 시속 100으로 1시간만 달려도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얘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시간이 천천히 흐르던데? 시간이 지연됐던데? 네 시간이 우주선 안에서 1시간만 흘렀어. 내가 4시간 흐를 동안에 너의 시간은 1시간밖에 안 흐르던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빨리 도착한 거에 대한 근거가 다르다고 해서 빨리 도착을 하는데 어떻게 도착하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실제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거리가 수축됐기 때문에 나는 빨리 도착할 수 있었어 라고 한다고. 근데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야, 네가 빨리 도착할 수 있었던 거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더라고.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너가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야. 나한테는 4시간이 흘렀는데 너의 시간은 1시간밖에 안 흐르더라고 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잘 납득이 안 갈까봐 이 시간의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지? 4시간 걸릴 게 1시간 만에 갔다고 그랬지. 또 400km 걸리는 걸 100km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 이 4대 1의 비율을 실제 내가 체감으로 보여줄게. 우주선 안에서의 2초가 우주선 밖에서의 8초와 같았다고. 이게 같은 비율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네가 빨리 도착할 수 있었대. 봐. 내가 지금 일상적인 생활에서 2초 동안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보여줄게. 잘 봐. 1, 2, 이 정도 갈 수 있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2초 동안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아니야? 맞아? 우주선 안에서 내가 2초 동안에 지금 저걸 가. 이렇게. 1, 2, 갔어? 우주선 밖에서는 이 장면이 몇 초로 보인다고? 8초로 보인다고. 자, 지금 나의 2초 행동을 너가 8초를 세봐. 내가 8초, 네가 세는 8초 동안에 내가 2초 행동을 보여줄게. 너가 숫자 세줘. 8까지. 이렇게 갔다고. 얘를 봤더니 지금 본 것처럼 보인다고.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거야. 우와,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시간이 조금만 걸려서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오케이? 결론 이거야.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빛의 속도에 근접해갖고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계산보다 일찍 도착하게 된다. 그게 왜 일찍 도착했냐라고 하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진짜 가보니까 거리가 줄던데 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은 네 시간이 천천히 가던데, 네 안에서 완전 슬로우 모션이던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만약에 빛의 속도로 진짜 그 별에서 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애를 보고 있다고 쳐봐. 쌩 하면서 빛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 걔를 이제 지구에서 보면 어떤 거야? 이리로 멈춰 있는 거야, 시간이. 멈춰 있는 속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고. 요런 이 시공간에 대한 그 차이를 설명한 게 바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실은 아무런 근거도 없지 않냐?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거잖아.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내가 지금 보여준 건 아무런 근거도 없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주장했으면 그냥 미친 사람이 미치광이 소리지. 뭔가 수학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였겠지, 사람들이. 그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우주선을 사람이 타고 우주선에 있는 사람 시계를 만드는데 시계가 너네가 알고 있는 째깍째깍 시계가 아니야. 무슨 시계냐? 빛 시계야. 빛 시계. 밑에서부터 빛을 빵 쏴. 그 위에 도달하지? 그 도달한 빛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이렇게 갔다가 오는 그 과정을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거속시라고 배웠지. 거속시. 거속시를 기반으로 시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속력분의 거리로 정의할 수 있지 않아? 이 빛시계가 바로 저 원리로 설명한 거야. 빛시계에서의 시간은 빛의 속력분의 이동한 거리, 이 왕복한 거리를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이때 이 빛의 속력은 어떤 특징이 있다? C로 항상 일정하다. 맞냐? 이거는 지금 우주선 안에 있는, 즉 정지한 상태에 있는 애가 이 빛을 본 거지. 근데 우주선 자체가 지금 빛의 속도에 근접해서 움직이고 있잖아. 안 그래? 그럼 이거를 만약에 뭐 달에 있는 파란색 친구가 보면 저 빛의 경로가 지금의 경로가 아니야. 빨간색이 보는 경로랑 달라. 우주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우주선 자체가 이동해 있기 때문에 이 빛의 경로가 어떻게 보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각선으로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각선으로 내려올 거라는 거지. 그럼 지금 빨간색이 보는 빛의 경로와 파란색이 보는 빛의 경로의 길이가 다르지? 근데 아까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하면 빛의 속력은 변함이 없다며. 그 말은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시간이 긴 거다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거리를 만약에 L로 보면 여기 거리가 4L이라고. 여기서 1초가 흘렀으면, 여기서 2초가 흘렀으면 여기서 8초가 흐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의 8초 동안 얘 2초만 움직이는 거잖아.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너가 일찍 도착할 수 있었던 거야. 시간이 지연돼서. 알겠어?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 빛의 경로가 바뀐 거, 이 거리를 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거리가 4배 늘었으면 시간이 4배 는 거라. 이때 내부의 2초랑 외부의 8초가 실제 내가 체감하기에는 어떻게 체감되는지 방금 보여줬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알겠지? 시간 지연이 된다는 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치? 이때 얘도 시간, 얘도 시간, 그리고 둘 다 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걸 논문으로 적었을 때 사람이 알아듣겠냐? 이 시간이랑 이 시간에 뭔가 이름을 다르게 불러줘야지만 둘을 구별해서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빨간색이 보는 이 빛시계의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표현해. 이름 붙인 거야, 이 시간을. 다음, 파란색이 바라보는 요 시간을 그냥 시간이라고 표현했어. 이때 이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현상은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시간과 고유 시간을 비교를 하면 고유 시간이 기준이거든. 이 기준보다 시간이 길게 나타난다. 시간 지연. 이게 지연돼 보인다. 2초 동안의 행동이 8초로 지연돼 보인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고유 시간과 시간의 개념. 실은 이 고유라는 말이 이제 거리에도 쓸 수 있거든. 이 400km 있지. 이 400km라고 하는 거리도 이 달을 기준으로 이 지구와 저 행성 사이의 거리도 이 사이에 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거리도 우주선을 탄 사람과 우주선을 탄 이 빨간색이 보는 사람과 우주선 밖에서 달에서 보는 파란색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거리가 다르게 보일 거거든. 그 다르게 보이는 거리도 내가 논문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름을 다르게 불러줘야겠지. 이때 뭐라고 하냐면 빨간색이 바라보는 게 그냥 거리고 파란색이 바라보는 게 고유거리다 이렇게 표현해. 자, 고유 길이 고유 길이라고 하자. 이 사람이 보는 게 그냥 길이, 이 사람이 보는 게 고유 길이. 이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길이가 수축돼 보인 다음에 이 길이가 고유 길이보다 짧게 보인다는 거거든. 왜 그런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자, 먼저 이거부터 봐봐. 고유라는 표현에 공통점이 있거든.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좌표에 있으면 돼. 이 시간, 이 시계랑 같은 공간에 있는 애가 누구야? 빨간색이지. 그래서 빨간색이 본 게 고유 시간이야. 근데 이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를 봐봐. 그럼 요 길이랑 요 지구와 행성과 같은 공간에 있는 애는 얘는 우주선 공간에 있는 거고, 요 공간에 같이 있는 애는 파란색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일 때 어떤 대상, 우주선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 보는 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관측 대상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고유야. 시간. 이 빛시계랑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고유 시간. 이 두 사이의 거리. 얘가 바라보는 게 고유 길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알겠지? 이때 결론 길이가 줄어든다. 왜 줄어드냐면 이거랑 해석하는 건 똑같거든. 이 거리가 결국 길이 아니야? 거리가 길인 거지? 이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맞아? 지금 이거 움직이는 속도가 v야. 그럼 이 빨간색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속도 v에 곱하기 얘는 시간인 거고, 요 파란색이 보는 길이는 v 곱하기 고유 시간이 될 거고, 얘가 보는 길이는 속도 v로 가는데 얘 그냥 시간으로 보는 거지. 맞아? 이때 고유 시간과 시간 중에서 누가 길게 나타난다고? 고유 시간과 시간 중에서 누가 길게 나타났어? 그냥 시간이 길게 나타나지. 고유 시간은 짧게 나타나고. 맞아? 이 v는 어차피 우주선의 속도잖아. 변함이 없어. 우주선의 속도가 그대로인데 이 녀석의 시간은 어때? 짧고 이 녀석의 시간은 길지. 그러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라고. 결국은 이 시간 지연에서부터 거리 수축도 오는 거야. 이 길이를 거속시로 재는 거잖아. 길이를 거속시로 재는 과정에서 이 속력으로 간 시간이 거리라고. 근데 이 녀석은 시간이 지금 짧게 흘렀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짧은 거고, 얘는 길게 시간이 흘렀으니까 길이가 길게 측정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똑같은 얘기라니까 이게. 이걸 시간으로 볼 거냐 거리로 볼 거냐 그 차이인 것밖에 없어. 이렇게 보는 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그 시간과 시공간의 그 차이점이 되는 거지.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가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니까 거리를 보더라도 짧게 측정된다.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메인 이론 두 개야. 그럼 여기서 볼게. 봐. 첫 번째 시간 지연. 또 시간 팽창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고유 시간이지. 옆에다 좀 적어놓을까? 시계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측정 대상과 같이 있는 게 고유 시간이야. 얘가 본 게 고유 시간, 밖에서 바라보는 게 그냥 시간. 얘가 바라보는 게 고유 시간, 밖에서 바라보는 게 그냥 시간. 이때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길게 잡힌다. 왜? 이게 더 경로가 길지? 원리를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이 빛시계에서 속력이 일정하단 말이야. 빛의 속력으로 일정. 빛의 속력 C로 일정하다.
맞지? 그럼 거리 자체를 이동한 거리 자체를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짧고 이건 길잖아. 그럼 여기서 시간이 길게 측정된 거다. 예를 들어서 고유 시간이 2초였으면 시간은 8초 관계된다. 요거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중요해. 내가 아까 보여줬던 거. 2초 동안의 행동을 네가 8초로 봤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 완전 늘어진 건 테이프처럼 보이지? 그걸 느낄 수 있으면 돼. 얘가 바라봤을 때 여기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거야. 알지? 이게 쓰는 거잖아. 알겠냐? 그게 이제 시간에 관련된 시간 지각 현상. 그다음에 길이 수축. 길이 수축은 결국은 이 길이를 재는 방법 자체가 거속시로 재는 거잖아. 시간이 짧아, 얘가 짧기 때문에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거리가 짧게 측정되는 거고, 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리가 길게 측정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얘가. 자, 이 길이랑 이 거리를 측정할 때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지금 지구와 행성이 고정돼 있고 얘가 움직이고 있지. 그럼 고정돼 있는 곳에 있는 고정된 사람이 볼 때 고유라고 한다고. 그래서 요 친구가 보는 게, 이 사람이 보는 게 고유 길이, 요 사람이 보는 게 고유 길이. 그다음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이게 길이. 이때 이 길이가 수축돼 보인다. 왜냐하면 이거 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근데 여기 시간이 고유 시간보다 그냥 시간이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길이가 길게 측정되는 거고, 얘는 고유 시간은 짧단 말이야. 그래서 요 거리가 짧게 측정되는 거죠. 그렇지? 이 말투가 알겠냐? 정지한 관성좌표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고유 길이는 이게 이 얘기야. 이게 빨간색 얘기하는 거야. 정지한 좌표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고유 길이. 요거 빨간색은, 이거는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좌표계, 얘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보는 길이보다 여기에서는 이게 짧게 보인다고. 그래서 길이가 수축된 것처럼 보인다고. 상대적으로 운동은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짧아진다라고 하는 게 파란색인 거야. 저 길이가 짧아진다. 요 내용 매치네? 그 이식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결국 거속시로 다 표현한 거고, 얘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이거 뭐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근데 이 거리가 긴 거잖아. 빛의 속도는 똑같고, 거리가 길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측정된다. 얘는 기호로 적어서 조금 그런데 나는 한글로 친절해서 적어줬지? 아까? 이렇게? 한글로 적어줬어. 됐어요. 이게 실은 메인 이론 두 개야. 여기 이제 메인 이론 두 개고, 나머지는 지금 봤던 내용이랑 조금 벗어나는 내용인데 뭐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뭐 있어?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이거 지우자. 보세요. 우주선 안에 딱 정중앙에 전구를 놔. 그 다음에 여기에 빛 검출기, 여기도 빛 검출기를 갖다 놔. 똑같은 거리야. 그리고 여기서 빛을 빵 쏘면, 여기서도 빛이 왼쪽으로 쭉 가고 여기서도 빛이 오른쪽으로 쭉 가지 않을까? 그거를 이 빨간색 친구가 바라보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빛은 동시에 도달하겠지? 동시에 도달할 거야. 근데 이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었어. 이걸 밖에 있는 관찰자가 봐. 밖에 있는 관찰자가 봐. 그래서 얘가 빵 쏠 때가 여기고, 빵 쏘는 동안에 이 우주선이 전체적으로 일로 이동한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 아까 여기서
가운데서 빛을 빵 쏴. 빵 쏘면 빛이 퍼지겠지? 퍼지는 동안 얘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움직여주잖아. 그럼 얘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얘가 움직여주면 밖에서 보내는 왼쪽에 먼저 도달해? 오른쪽에 먼저 도달해? 빛이? 왼쪽에 먼저 도달하게 되지. 자, 이 안에 있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쏘면 어차피 이 안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동시에 도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밖에서 바라보게 되면 얘가 빛이 이동하는 동안 우주선이 이렇게 이동해 주잖아. 그럼 왼쪽에 먼저 닿을 거라고. 얘는 동시라고 느끼지만 얘는 동시가 아닌 걸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동시가 알고 봤더니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아까 봤던 우주 여행이랑 좀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여기 보면 여기 봐. 한 관성좌표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관성좌표계에서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관성좌표계가 정지해 있는 관성좌표계인 거지. 다른 관성좌표계라고 하는 건 등속 운동하는. 한 명이 동시에 봐도 다른 한 명은 동시가 아닌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고, 여기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 않아. 지금 내가 딱 보여주는 거 하나만 해석할 줄 알면 돼. 이게 이제 YBM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YBM 교과서 보면 떠오르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 YBM 영어 아니야, 그지? 그 영어 만드는 회사에서 과감하게 과학책을 출판했어. 교과서는. 몰라,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졸라 어려워. YBM 교과서 가장 깊어. 물화생지 할 거 없이 다 엄청, 지구가 엄청 깊고 이 논리도 엄청 깊고 이게 수록돼 있는 YBM 교과서. 내가 가르친 학교 중에서 YBM 교과서 쓰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내용상은 있어. 내용상은 구경을 해보자. 이게 뭐냐면 번개가 동시에 치는 거야. 아까는 여기서 빛을 쏘는 건데 이번에 양쪽에서 쏘는 거거든. 밖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A, B가 동시에 번쩍했어. A, B가 동시에 번쩍했어. 그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거든. 자동차 밖에 관찰자가 A, B 벼락이 동시에 떨어진 것으로 봤다고. 이 관찰자가 여기에 동시에 떨어졌다고 본 거야. 그러면 이 차에 탄 사람은 A가 먼저 떨어졌다라고 할까, B가 먼저 떨어졌다고 할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얘가 동시라고 느낀 게 뭐야? 여기서 빛이 같은 거리를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동시에 도달했다고 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빛이 땅 하고 출발하는 동안 얘가 움직이잖아, 오른쪽으로. 그럼 누가 먼저 빛이 번쩍했다고 할 거야? 얘는 빛. 이해 못했군. 다시 한번 얘기할게. S 입장에서 동시라고 느낀 이유가 A, B가 번쩍한 그 빛이 이렇게 같은 거리를 왔기 때문이라고. 자동차의 경우는 여기서 동시에 출발을 해. 동시에 출발하더라도 얘가 다가가서 이 B를 맞이하잖아. 그러니까 B를 먼저 감지하지. B에서 온 빛을 먼저 감지하고 그 다음에 A에서 온 빛이 감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봤을 때 동시가 얘가 봤을 때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경우가 뭔지 알아? 움직이고 있거든?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동시라고 느꼈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동시라고 느꼈어. 그럼 얘가 느낄 때는 누가 먼저 번쩍했어? A? 그렇지. 얘가 가고 있는데 동시에 하려면 얘가 먼저 켜갖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출발해서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A가 먼저 번쩍였다라고 하는 거. 그게 여기 써있어. 봐봐. 뭐라고 돼 있어? S 다시는 벼락이 동시에 떨어졌다고 관측하지만 S는 얘는 뒤쪽 벼락, 즉 여기서 먼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거 판단할 수 있으면 여기 틀릴 거 없어. 동시성의 상대성. 이게 다야. 오케이?
기준? 굉장히 좋은 예. 좀 동시성의 상대성도 얘기해줬고 다음 뒤로 질량과 에너지 관련된 건데 지금 봐봐.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1번 동시성의 상대성 어떤 놈한테 동시가 어떤 놈한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갈릴레이가 말한 상대성은 뭔가요? 차에 타고 있는 놈은 그냥 단순히 직선으로 위아래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 밖에 있는 애는 그게 포물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우주선 안에 타 있는 사람은 그 빛의 움직임이 위아래로의 움직임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게 상대성이라는 표현이라고. 동시성의 상대성이지. 말뜻 알겠어? 동시라고 하는 게 안에 있는 놈과 밖에 있는 놈이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거. 시간 지연, 시간 팽창. 세 번째는 길이 수축. 요걸 본 거지? 시간은 지연되고 시간은 요거 우주선 밖에서 우주선 밖의 시간이 증가한다. 요거고 얘는 우주선 안에서 거리가 짧게 측정된다. 우주선 밖에서 시간이 길게 측정된다. 밖에서 시간이 길게 측정된다. 이게 이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관련된 내용이지.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질량 증가야.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면 질량이 증가한다. 이 운동과는 좀 다른 내용인 거야. 1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메인은 2, 3이고 4번 내용은 이제 어디서부터 유도되냐면 아까 봤던 그 우주선에서 유도되는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운동에너지 식 기억나?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아니? 맞지? 너가 에너지를 가해봐. 에너지를 가하면 얘는 뭐로 바뀌어? 속도가 빨라지는 걸로 바뀌지. 에너지를 또 가하면 속도가 또 빨라지겠지. 에너지를 또 가하면 속도가 또 빨라지고 에너지를 또 가하면 속도가 또 빨라지겠지. 에너지를 또 가하면 또 빨라지고 또 가하면 또 빨라지는데 어디까지? 빛의 속도 c까지가 한 게 아니야?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의 속도 c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 에너지를 계속 가해줘. 근데 연력학 제1법칙이 뭐라고? 에너지 보존 법칙. 내가 에너지를 추가로 가하면 얘는 보존돼서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속도는 빨라질 수 없네. 그럼 어디로 갈까?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면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저 질량 증가 내용이야. 식 되게 비슷하지? 2는 2분의 1 mv 제곱과 그치? mc 제곱 굉장히 비슷하지 않냐? 됐어요? 그 내용이야. 그래서 결론 질량은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면 동시성의 상대성이 나타나게 되고 시간 지연되고 길이 수축되게 되고 질량은 증가한다. 요 내용. 그다음 여기 질량 자체를 에너지로 볼 수 있는 정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질량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야. M 제로라고 하고 E 제로라고 한 게 정지한 상태에서의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고. 다음 밑에 쌍생성 쌍소멸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원리인데 전자 양전자는 질량이 있어 없어? 몰라? 확실하게 안 배웠나? 양성자 질량은 1로 놓을 수 있으면 중성자도 1인데 전자는 약 1837분의 1이다. 모든 얘기 못 들어봤니? 통합과학 때 하는 일인데 몰라?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질량이 있다가 중요한 거야. 질량이 있어. 얘도 질량이 있어. 근데 그 둘이 합쳐지면은
감마선이 방출되는 빛으로 바뀌어. 빛은 질량이 있어 없어? 없어. 질량이 있던 놈이 질량이 없어지잖아. 이때 감마선이라고 하는 건 뭔데? 에너지 자체거든. 질량의 에너지가 바뀐다. 반대로 감마선이 쪼개지면서 전자와 양전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 에너지 자체가 질량으로 바뀐 거지. 이런 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위에 대한 근거가요.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 다음 핵분열과 핵융합인데 실은 이거는 핵융합은 통과 때 하던 거 아니냐? 뭐야 이거 거슬리 깜짝. 핵융합은 통과 때 하는 거 아니야? 이 수소가 4개 헬륨 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잖아. 그 질량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그거고 위에 이게 핵 분열에서도 적용된다는 거야.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때려.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때리면 그게 분열돼 갖고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이 부분을 아예 그 핵 발전이라고 해갖고 단어를 만들어서 가르쳤었어. 그래서 개념이 많이 있거든. 이 중성자가 저속 중성자고 여기서 튀어나오고 고속 중성자고 이 고속 중성자를 그 다음 분열에 또 써먹기 위해서는 속도를 낮춰줘야 돼. 그때 사용되는 게 감속제고 양이 너무 많아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폭발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일부 흡수해줘야 돼. 그 흡수해주는 게 그 제어봉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원래 얘랑 바로 연결돼서 배웠었단 말이야. 2009 개정 때는 그렇게 했는데 너네 2015 개정이잖아. 많이 빠졌거든. 그 중에서 이 핵발전도 빠졌어. 아직 학교에서 진도 안 나왔다며. 선생이 이걸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으로 신고하기는 해줬대. 그 핵발전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해줬대. 그러면 걔네들은 그거 수업을 해줘야 돼. 그 감속제, 제어봉 또는 고속중성자, 저속중성자의 차이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걔네는. 근데 너네는 안 할 가능성이 커. 그렇지. 중형이잖아. 그래, 요 정도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그냥 얘다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명해주나 잘 봐. 이렇게 하면 우리 그 특수성대성 이론은 이제 정리가 다 끝난 거야. 이 다음 내용은